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영상에서 현재 모든 초등학생에게 적용될 고교학점제 알아봅시다 라는 영상 올려드렸었죠. 못 보신 분들은요, 아래 설명 누르시면 나오니까요, 이번 영상 보시고 그 링크 누르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신청하고 거기서 이수 학점을 받아야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교 3년간 총 192학점을 받아야 되고요. 공통 과목이 있고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데, 공통 과목은 선택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공통이고요.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요,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는 2021학년도 기준으로 6학년 아이들부터 모두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고교학점제가 적용될 고교 시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지금 부모님께서는 어떤 점에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을 하시면 좋을지 한번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첫 번째는요, 선택과 책임의 경험을 많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요, 일단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선택해도 늦지 않다 라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교 과를 선택할 때도 많은 고민들을 하지만요, 그래도 결국에는 또 점수 맞춰서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자기 전공과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작된다고 해서 이런 풍토가, 이런 현상이 전혀 없어지거나 싹 사라지지는 않겠지만요, 이렇게 됐을 때 훨씬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 수업을 아무 생각이 없이 들었는데 나중에 약사가 되고 싶어졌다. 그러면 화학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입시에서 불리한 점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경제학자가 되고자 한다면요, 수학 과목에서도 사회 과목에서도 경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주로 할지 중학교 시절에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랬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큰 혼란 없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경험들입니다. 부모가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전처럼 아이가 부모에게 소속되어 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고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은 이미 사라졌죠. 아이는 자율적인 하나의 인간인데요, 이런 자율적인 인간이라는 이 철학적인 존중을 생활 속에서 살려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고교학점제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정한 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요, 학교에 출석해서 가만히 앉아있다고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는 이렇게 공부 못하는 친구들 그냥 나는 포기했다, 고교 졸업장만 따겠다 엎드려서 자는 친구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절이 왔습니다. 출석은 3분의 2 이상, 그리고 성적은 40% 이상을 받아야만 이수를 할 수 있고요. 192학점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책임지고 끝까지 이수해내는 그런 태도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와 노력들은 갑자기 어느 날 길러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에게 자꾸 많은 선택권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가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라는 시스템이 가정에서부터, 특히 초등에서부터 되어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가 해주는 대로만 해 라고 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 고등학교 때 가서 자 이제 선택해, 너는 왜 이렇게 선택을 못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이가 그렇게 선택을 못하는 것은 선택 기회를 주지 않은 부모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안 들거든요. 같은 어른이 선택하더라도 좀 완벽주의이신 분들은 그 선택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이들이 선택하면 오죽할까요? 그러나 나의 완벽주의 성향을 채우다 보면 아이가 자신의 선택과 자기의 주도권을 놓치면서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교 학점제 가서도 엄마 나 무슨 선택해야 돼?
결국에는 엄마가 선택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과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게 되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작은 선택부터 기회를 잡고 주십시오. 책 한 권, 옷 하나, 양말 하나, 아이가 고를 것은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시고요. 그 선택을 네가 했기 때문에 그 책임까지 네가 져라 라는 식의 교육을 해주시면서 자기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하겠습니다.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진로교육이 중요해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일단 대학 들어가고 졸업한 다음에 전공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죠. 미리 어떠한 직업을 가지길 원하는지, 그러면 무슨 과에 가야 되는지, 그러면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것까지 상당히 진로 선택의 시기가 일러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으로 지식 공부만 시키시면서 나중에 선택하면 돼, 나중에 어떻게든 돼 라고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먼저 아이의 흥미, 소질, 적성을 파악하셔야 돼요. 지식 공부만 시키지 마시고요. 이것저것, 특히 초등 시기는 그냥 경험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아이에게 득이 되든 안 되든 그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내가 이런 데 흥미가 있구나, 내가 이런 데 소질이 있구나, 내가 이런 데 적성이 있구나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아이가 싫다,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돈 낭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는 활동이구나 하나 알아냈다라고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시면 어떨까요? 활동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득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닌 우리 아이의 소질과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험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많은 활동들을 경험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아이의 취향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택 그리고 책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는데요. 아이가 자신의 취향을 나타내고 취향을 찾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과정까지 모두 아이에게 일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방관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결정권을 내려놓고 결정권을 아이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취향이 부모님의 취향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비하하거나 폄하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너의 취향이구나. 아이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이의 정체성은 부모님이 정해주시면 안 됩니다. 가끔 이런 부모님이 계세요. 너는 이런 아이다. 엄마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이런 사람이야. 아빠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도 이런 사람이야. 이것은요, 거짓된 정체성입니다. 아이는 부모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자꾸 억지 가치관, 억지 자기 정체성을 주입을 해주면요,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학업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탐색이 필요하겠죠. 요즘에는 진로 체험관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키자니아 같은 곳들도 있고요. 그런데 꼭 키자니아를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생활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직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글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글을 쓰는 사람들, 작가들이 하는 일이야. 아이와 함께 요리를 해보세요. 이것이 요리사가 하는 일이야. 그리고 요즘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들이 있던데요. 아이와 함께 집안을 함께 정리해보세요. 이것이 정리 컨설턴트가 하는 일이야. 등등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하는 활동이 실제 그 직업인들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막연히 그 활동을 하다가 이런 직업인들은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이런 직업을 가진다면 이런 일을 하고 나는 이런 느낌을 받고 이런 경험들을 하겠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요, 그냥 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은 어떤 직업인들이 하는 거고 이런 의미들이 있어 라고 한다면 아이가 인식을 하면서 더 새롭게 느끼고 더 깊게 느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 설계와 준비가 답을 하나로 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직업과 저런 직업이 있고 그러면 이런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 정보들을 많이 알아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던져주시면서 아이가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게 하셔야 합니다.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네,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선택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모든 걸 결정하고 이거 해라 라고 하면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도 고교 학점제 올바른 과목,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항상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그 선택으로 인한 책임은 네가 진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옆에서 보조만 하고 조언만 하는 역할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많은 성공과 실패를 해보면서 아이가 선택을 할 때는 이런 점들을 주의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 있고 등등 그런 것들을 배워서 선택하는 힘이 길러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진로교육 말씀드렸습니다. 흥미, 소질, 적성 파악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아이의 자기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아이의 취향을 존중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요, 학업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활동할 때마다 이것은 어떤 직업인이 하는 일이야, 어떤 경험을 했니? 라고 자꾸 물어보시면서 아이가 그 직업인의 삶과 일에 대해서 어떤 작은 경험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되 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펼쳐주시면서 경험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알아보는 기회를 주셔야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